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4.7 재보궐선거 관계로 선거 관련 소식은 따로 모아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소식들은 여성 앵커인 우파걸이 별도의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선거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은 3% 내외의 박빙 승부를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15% 내외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한 바 있죠. 하지만 3% 내외의 박빙 승부를 예측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국민들은 여당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불과 1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과 비교해 민심이 180도 바뀐 것이죠.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 어느 역대 선거보다 이번 선거의 승리가 값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일 뿐 아니라 지난 5년간 각종 선거에서의 4연패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점 때문에 패배 의식에서 쩔어있던 수많은 보수 우파 성향 국민들께서 어제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보시고 환호하셨거나 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출구조사와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무언가 때문에 계속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4년 전 대통령 탄핵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서러움과 참담함, 그리고 좌파 집권 세력에게 맥없이 끌려가야만 했던 무기력함. 이대로 가다가는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좌파 20년 장기 집권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공포감 등등. 지난 4년간 마음을 억눌렀던 이 모든 감정들이 잠시나마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좌파가 득세하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어떤 감정들로 눈시울이 붉혀졌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4.7 재보궐선거 전이 시작이 되고 아침 종합뉴스 때 가급적 많은 시간을 선거 관련 뉴스에 할애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 야당이 비교적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은 최근 벌어진 부동산 이슈, LH 사태 이슈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무능과 오만, 위선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아무리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해도 선관위가 여당 편에 서도 또 친여 언론이 편파 방송을 하더라도 그 국민적 분노의 물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세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국민들께서 이 정권의 무능과 오만, 위선이 얼마나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깨달으셔서 구군이 아직 다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라가 걱정이다, 나라가 참 걱정된다라는 이 말은 어느 정권에서나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 이 말을 저는 주위 분들로부터 또는 구독자 여러분들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걱정이다라는 말은 그 주체가 정권 또는 정치권이기도 하지만 국민일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나라가 걱정이다라는 말의 주체는 정권과 국민 모두였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의 정부 정책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여주기 쇼로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이는 것들 뿐이었죠. 그 쇼에 국민들은 철저히 속아왔습니다. 때문에 나라가 참 걱정이다라는 말의 주체가 속이는 정권, 그에 속는 국민 둘 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크게 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금 살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이 달콤한 사탕 발림에 국민들이 속으셨습니다. 이렇게 4년을 보내다 보니 나라 빚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평균보다 20배나 빨랐습니다. 이만큼 나라가 망하는 속도도 주요 선진국보다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한 언론 사설에선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주고 그 10배의 나라 빚을 떠안긴 정권이라고 일갈했더군요. 또 임기 초반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국민들께 수시로 보고하겠다는 그 상황판은 온데간데 없고 세금을 들여 만든 노인 알바로 일자리 숫자를 계속해서 속여왔습니다. 문정권이 국민을 속인 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체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죠. 바로 탈원전인데 자원 없는 나라가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만든 세계 최고 기술을 버리고 또 싸고 질 좋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소중한 원전 산업을 모조리 다 망쳐놨습니다. 또 외교는 어떻습니까? 그저 기승전결 북한에 미쳐서 또 중국에 납작 엎드려서 한미 관계는 무늬만 남게 됐고 일본과의 관계는 거의 단교 수준입니다. 또 최근에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서방 자유진영 국가에선 우리나라를 북한 인권을 방치한 미개한 국가로 보기 시작했죠. 때문에 문재인이 임기 내내 동남아 후진국 위주의 순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는 획일적으로 좋아졌냐?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국내 문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나라의 근간인 사법부는 마시간 지 오래이고 검찰은 정권을 수사해야 했다는 이유로 해체되기 일보 직전에 정권의 든든한 백이 될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또 입법부인 국회는 180석 민주당 때문에 좌파 입법 발의의 놀이터로 전략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한 건 뭐니 해도 내로남불로 대변되는 이들의 위선과 거짓일 것입니다. 조국, 윤미향, 손혜원, 박원순, 박주민, 김상조 등등등 이들은 수많은 내로남불 스타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반성 대신 그 좌파 특유의 뻔뻔함으로 일관했었죠. 처음엔 한두 명만 그러겠지 했는데 시리즈로 나오는 내로남불의 역겨움 속에 국민들의 분노는 날로 증가했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그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오세훈 대 박영선, 박형준 대 김영춘의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권을 심판한 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탈환할 체급과 채비를 갖추게 됐고 대선을 향한 시계바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자 전쟁이라는 말이겠죠. 때문에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은 오늘 딱 하루만 즐기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번 선거로 일시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고 지방의회 권력 등 전국 방방곡곡 그들의 권력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또 박원순 오거돈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민주당을 찍어준 약 20, 30%의 대깨문들은 아직도 정신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MBC, KBS를 비롯한 친여 언론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고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는 대선을 1년 앞두고 한쪽 편에 서서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제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과 문정권과 민주당의 복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 그리고 정권 탈환과 관련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의 의미만 부여하고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뛰어봅시다. 한숨을 푹푹 쉬며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 직접 행동에 옮기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가 되봅시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서울과 부산을 탈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듯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좌파 정권을 종식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대선에서 오늘처럼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